안녕하십니까. 태장초등학교 교사 김승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EBS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에 있는 기능 중에서 클래스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강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생님만의 강좌를 구성하는 방법을 1일차 수업을 구성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2일차 수업에서는 1일차 수업에서 하지 않은 더 많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1일차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일차 수업을 보시면 사전학습으로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올려서 아이들이 사전에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가하는 요 기능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기능에는 OX 퀴즈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상황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링크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더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2일차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수업에서는 먼저 사전학습으로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전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배우는 활동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주어진 동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하기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들을 알아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토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토론을 할 것인지 찬반 토론을 할 것인지를 선정해서 그 기능을 넣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토론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2일차 수업을 우리가 짜임새 있게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일차 수업을 만든 것처럼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강의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추가된 강의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가 사전학습 이미지를 통해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어요.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강의 간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 번째 아이콘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맞는 곳에 드래그를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기 전에 사전학습으로 이미지나 사진을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강의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평가하기인데 평가하는 그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릭하셔서 강의 다음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강의를 추가합니다. 강의를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토론입니다. 과학 토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과학 토론 시간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평가하기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2일차 수업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학습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해 보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 강의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평가하고요. 네 번째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구성이 됐으면 아래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예. 다 되셨으면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강의에 대한 이제 구성을 이제 나와 있는데 아직 미등록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강의를 구성을 지금부터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학습으로 이미지 학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미지라고 보이는 곳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 소개 글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인공지능을 소개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보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시고요. 아래 보시면 이미지 업로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돼 있어요. 이미지 업로드가 돼 있는데 여기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이 더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는 JPG, GIF, PNG 파일만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메가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클릭해서요. 열기. 그럼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예, 떴죠. 그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지는 이미지 설정 안내 닫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본 사진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올린 사진을 볼 수 있죠. 이 사진에 맞게 비율을 쭉 늘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쭉 늘리는데 너무 여백이 너무 많죠. 그래도 이 이미지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을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예, 확인 버튼 보이시죠?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사진이 첨부된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저작권 설정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저작권은 저한테 있겠죠. 그래서 CCL, 지난 시간에 배웠죠. CCL이 무엇인가 한번 클릭해 볼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저작물의 제목이나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표시를 해주는 거를 CC BY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 이용 가능하지만 2차 저작물에는 원 저작자를 밝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영리 목적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어디를 표시해야 되냐면 저작 가이드라인 내용 보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 확인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저장하시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강의 오픈 신청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 클릭 확인 예, 그 다음에 강의 오픈 신청 확인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강좌 구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학습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오픈이라고 나와 있죠. 역시 오픈 신청을 하니까 바로 오픈이 됩니다. 그 다음 평가하기 부분입니다. 평가는 여기 다양한 게 있지만 OX 퀴즈로 가겠습니다. OX 퀴즈.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객관식이 만들어져 있죠. 요 안에 있는 요 질문 내용의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 내용을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하지 말고 기계학습의 세 가지 방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미안합니다. 방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H 보이시죠? H는 바로 제목이에요. 요 아이콘은 바로 제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크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 요게 바로 제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목을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제목 크기를 1로 주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숫자가 더 작을수록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기에 맞는 아래 글자 크기에 맞는 제목의 크기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3가지 방식이 아닌 것은 요 부분은 좀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B라는 요 아이콘이 보입니다. 요 B라는 요거는 볼드의 약자인데 요거는 굵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굵게 하겠습니다. 그럼 진해지는 게 여기 옆에서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은 작업창, 오른쪽은 보이는 화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힌트, 지도, 비지도, 강화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힌트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이탈릭체처럼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기울인 꼴 보이시죠? 요 I라는 아이콘 보입니다. 이게 바로 기울인 꼴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I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울여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기울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번 취소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적었어요. 이 부분이에요. 잘못 적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취소선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여기 옆에 있는 S 하고 줄거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취소선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취소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문 닫나는 인용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저랑 같이 해보는 게 이제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학습, 두 번째 비지도 학습, 세 번째 강화 학습,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글머리 기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 표시가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안정화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게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번호, 그 두 번째는 한번 번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번호. 그럼 1번이 되죠. 얘도 아직까지 봤을 때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요. 원래 숫자가 찍혀야 되겠죠. 여기에는 찍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글머리 보니까 보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크박스 기능이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체크박스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 내어쓰기, 그 다음 표 삽입인데 표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표는 클릭하신 다음에 세 줄, 네 줄을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표는 봤을 때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그 원 표시되어 있는 그 보이시죠? 그 위에 보면 세미콜론은 아닌데 약간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두 개로 이렇게 점처럼 길게 늘어서져 있는 이런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순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 세로로 생긴 막대의 중간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칸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것과 요거 사이에 글자를 넣었죠.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 칸마다 여기 첫 번째 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순번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학습, 그 다음에 설명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가서 여기 1, 2, 3 하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학습은 지도 학습,
지도학습, 그 다음에 강화학습. 지도학습은 질문과 정답을 주는 학습의 형태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질문만 주는 학습의 형태, 답에 대한 보상을 주는 학습의 형태라고 해주면 이렇게 설명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도 참 좋더라고요. 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 중에 요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을 누르시면 이미지 설정 안내 닫기 하시고 요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약간 중간에 맞춰서 확인. 그러면 그림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게 여기가 이제 링크입니다. 링크. 그 유튜브나 이런 링크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코드는 이제 좀 코드를 아는 사람은 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온입니다. 이 스크롤 켜짐은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면 스크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켜면 스크롤이 생기고요. 스크롤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정답 문제를 줄 때 여기에 스크롤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강화학습, 그 다음에 개별학습.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이렇게 하고 정답해서 기계학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마찬가지로 정답 해설도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면 아주 좋겠죠. 요거를 뭐 헤드처럼 이렇게 하면 제목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쭉 내리시면 이제 강의 오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제대로 됐는지 이제 강좌 구성으로 가겠습니다. 강좌 구성 클릭해 보십니다.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평가하기 부분이 이제 여기 보면 오픈으로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과학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중에 가장 오른쪽 보시면 토론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토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론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 토론의 주제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게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유토론으로 할 수 있지만 찬반 토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 한번 볼까요? 찬반 토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장하고 강의 오픈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됐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강의 오픈 신청.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강좌 구성으로 갑니다. 클릭하시고 밑에 가면 이제 과학 토론이 오픈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오픈된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2일차 수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제작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질문지가 풍성하면 아이들이 답을 찾아가는데 매우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과학 토론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메뉴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에서. 그쵸?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배움터에 게시판 하나 만들었고요. 맨 마지막 보면 나의 작은 배움 동아리 활동 있죠? 이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작은 배움 나눔에서는 내가 강좌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좌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가 방금 만든 강좌가 재미있는 과학 수업이에요. 그래서 체크박스가 생겨 있죠?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게 보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 보면 수강 신청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이 나와 있죠.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강의 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강의인가. 그냥 동영상만 들어가 있는 수업보다는 아래와 같이 제시가 되니까 뭔가 되게 풍성한 강의처럼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이게 선생님들이 나만의 수업을 만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을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이어나가기 하고 이제 학습이 열린 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학습 전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사전 학습, 학습지 우리가 만든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활동지입니다. 학습에 먼저 학습하기 앞서 먼저 공부해 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올린 학습지가 보입니다. 이것처럼 파일로 하게 되면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수업 양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와 달의 운동. 이거는 여기 EBS에서 주어진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평가하기 부분이다. 평가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를 복제한 것이다. 오, 정답하기. 정답입니다. 하면서 이제 다음 버튼이 있겠죠. 인공지능이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하는 학습 형태를 통해 만들어지는 지능이다. 근데 틀리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답식 문항이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질문거리로 만들기에는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틀렸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기계학습의 세 가지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개별학습 문제가 잘못됐네요. 결과 보기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상세 결과 보기 하면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영상이에요. 유튜브 우리가 만들었던 4번 활동이죠. 지금 렉이 많이 걸려서 이 영상을 통한 확인을 지금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2일차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를 통해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을 학습하기. 이렇게 그때 사진 올린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인공지능을 소개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보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이렇게 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업 2일차 세 번째 평가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작했던 우리의 그 문항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보다 그냥 간단한 질문의 형태보다는 이렇게 틀이 갖추어진 질문의 형태는 정말 아이들한테 많은 전달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아닌 것은 4번 정답 확인.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설도 제목으로 집어넣으니까 큼직큼직하게 잘 보이게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토론 시간입니다. 네 번째 과학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찬성, 반대, 중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
한번 누르고 인공지능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하며 우리의 노동 시간을 줄여줄 것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안 적겠죠? 예,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등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걸 다른 사람도 함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반대하겠다. 반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보이시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아이들한테 그 수업을 배우고 나서 생각해야 될 점을 정리할 때 아주 좋은 수업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재미있으시죠? 예. 그럼 다시 온라인 클래스로 다시 넘어가서요. 이렇게 해서 나의 작은 배움 동아리 활동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배움터에 다양한 강의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배부를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강의를 찾아서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터에 나의 게시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게시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임의로 만든 게시판이라고 볼 수 있죠. 게시판 활용 방법은 아시겠지만 옆에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나의 장점은 물음표. 나는 과학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센서보드도 잘 이용하고 코딩도 잘합니다. 이런 것처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작성할 때 위에 있는 기능을 보다 많이 활용을 하면 좋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아마 이 기능이 아마 학습할 때도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그래서 굵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제목으로 제목 1 하면 제목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그 아이가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등록 버튼이 있죠. 등록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그러면 나의 게시판에 이렇게 글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메뉴를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리고 학생들 관리를 선생님들께서 하실 텐데 여기 강좌 관리로 가셔서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클래스 관리로 가겠습니다. 클래스 관리로 이동하겠습니다. 클래스 관리에 가셔서 이제 이런 안내 문구도 뜨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회원 관리가 있습니다. 회원.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승인과 탈퇴 처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체크박스에 선택하시고 선택 회원을 승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좀 이제 강의에 있어서 좀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경고를 주는 아이들한테 약간 그 권한 그룹을 생성해서 그런 것을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살리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 학생은 이 강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탈퇴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아이들이 이제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경우에 비번도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습 어느 정도 됐는지 보시려면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강좌 관리에 운영 강좌 한번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강좌 관리로 들어가시면 운영 강좌가 나오죠.
재미있는 과학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여기 메뉴에 이제까지는 강좌 구성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밑에입니다. 학습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학습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학습자 명이 나오고요. 그 아이디가 나오죠. 그리고 학습 시작일, 그 다음에 최근 학습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율 한번 보겠습니다. 55%, 그 다음에 9개 중에 5개를 들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학습자 명이 안 나와 있고 이게 다 영영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들어온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학습자 명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승인받은 아이들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저와 같이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진도율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 출석 체크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진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학습 시간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학습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학습 시간은 동영상 재생 시간과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아이들과 학습을 하는 것 외에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더 추가적인 과제든 무슨 학습이든 이렇게 개설을 해서 아이들과 학습적인 소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유익한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